안녕하세요, 봉PD입니다. 안녕하세요, 봉PD입니다. 셀러들의 베이스 캠프, 셀러 캠프. 왜 셀러 캠프냐면 이거 빼야겠다. 네. 네, 그냥 텍스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요즘 엔저 현상으로 아주 핫한 분이시죠. 일본 구매 대행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옥토 재팬의 강사 카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일본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데에서 옥토재팬 강의도 하고 있는 강사 카메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업하시고 계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신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일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에 있는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싱을 해서 한국에 있는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대신 구매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하신 건가요? 이 온라인 사업 자체는 이제 일본 구매 대행으로 처음 진입을 했죠. 온라인 사업하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온라인 사업하기 전에는 이제 PC방 사업을 했었습니다. 한 6년 정도 했어요. 6년. 어디서 하셨어요? 강남에서 했었어요. 네, 강남에서. 되게 핫한 곳에서 하셨네요. 핫했는데 막 그런 유흥가 그런 쪽은 아니었고, 동네에서 그냥 조그맣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업이 잘 되셨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잘 돼요. 다 오픈빨도 있고,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잘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사그라드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럼 6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하시다가 이제 사그라들었던 시점은 일단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코로나 시기랑 또 맞물려서 운영을 하던 PC방에 있던 아파트 단지들이 다 재건축에 들어갔어요. 재개발이 들어가서 또 손님들도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럼 그 PC방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디자인 회사 쪽을 잠깐 다녔었는데 그렇게 오래 다니진 않았고, 거의 회사 생활은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그냥 처음 한 게 이제 PC방 사업이다, 본격적으로 일을 한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방 사업을 딱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게임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 강의 사업 하듯이 게임도 친구들 막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자영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 PC방 자리가 딱 났었어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한 거죠. 결국에 게임 좋아해서 한 거였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떤 게임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피파도 많이 했었고, 롤도 많이 했었고. 익숙한 이제 이름들이 네, 나오니까. 익숙한 이름이죠. PC방 사업이 이제 저물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구매 대행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한 2달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이제 PC방 폐업하고 다른 데다가 이제 차리려고 이것저것 막 좀 임장도 다니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뭐 할까 하면서 무자본 사업 막 검색해보고 막 했는데, 이제 이런 구매 대행이나 이런 게 유튜브에서 계속 뜨더라고요. 국내 위탁도 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 대행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셀링은 그러면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사실. 네, 아예 처음 해본 거였어요. 네. 아예. 막 어렵진 않으셨어요? 일단 제가 게임을 워낙 좋아했었다 보니까, 사실 오래 앉아있는 건 저는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하루에 막 20시간, 24시간 앉아있는 건 뭐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어려웠어요. 그냥 너무 생소하고, 그냥 진입을 했을 때 자체가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 그러면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고 바로 일본 구매 대행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혼자서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제 중국 구매 대행 상품도 한번 올려본 적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이죠. 사실 매출이 처음 나온 것도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이고. 그럼 평소에 일본에 많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일본을 이제 좀 좋아해요. 그냥 일본의 문화나 이런 거를 제가 안다, 전문적으로 잘 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친숙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당연히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그냥 일본 사람들이나 문화 자체가 좀 저한테 좀 맞는 것 같고, 여행을 그래서 몇 번 갔었어요. 한 5번 정도 이렇게 갔었고, 이제 다음 달에도 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구매 대행을 진입을 할 때,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흥미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이나 중국 쪽은 사실 흥미를 아예 못 느낄 것 같았고, 일본 구매 대행을 하면 내가 일본을 그래도 좀 좋아하니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좀 일본어를 좀 알고 계셨었나요? 당연히 하나도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많이 파는데 아직도 일본어 하나도 모르고, 공부를 하려고 책도 샀어요. 근데 한 번도 못 읽었고 너무 바빠갖고.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일본어 잘해지고 싶고 한데, 못해도 뭐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어차피 온라인으로 파는 거고, 파파고가 너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기 있는 상품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이 구매 대행 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때 쉽게 남들이 알려주는 거를 소싱하면 팔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 말고 그냥 자기가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남들이 알려주는 건 남들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이템 스카우트
하우스도 있고 데이터랩도 있고 라쿠텐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딱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실 때 하루에 들었던 일하는 시간과 지금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혹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한 17시간, 18시간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한 6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바로 또 일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중 없이 했어요. 그냥 계획이 없이 무계획으로 그냥 일어나서 일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직원도 있고 하니까 퇴근의 중요성을 이제 좀 느꼈어요. 제가 사무실 구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직원이 생기면서부터 아 이게 그냥 계속해서 일하면 물론 돈을 조금 더 벌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겠구나 이런 거를 느껴서 지금은 이제 딱 칼퇴하고 있습니다.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뭐 그런 식으로. 딱 하루 8시간 딱 네, 집중해서 8, 9시간 일하시고 집중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날 뭘 할지를 일주일치로 계획을 짜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네네. 사장님이시고 그러면 혹시 주말에도 계속 일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이제 안 하고요. 주말에는 쉬어요. 그냥 쉬고 편히 쉬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안 쉬었죠. 딱 토요일 하루 쉬고 일요일 오전부터 다시 또 일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주말은. 처음에는 확실히 빡세게 하셨었네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좀 성장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급했어요. 마음이 좀 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매출이 나와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 시간 안에 잘만 일하면 계획만 잘 짜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 놓고 해놓으면은 굳이 17시간 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직원은 혹시 몇 명 정도? 지금은 이제 정직원이 2명 있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분이 1분 계시고요. 그 두 분은 혹시 어떤 업무를 이렇게 배분해 주셨어요? 이제 한 명이 매니저급으로 해서 주문 처리나 저는 주문 처리랑 이런 걸 아예 안 해요. 카드랑 이런 거 다 주고 주문 처리랑 뭐 전체 CS나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분이 이제 잡일을 하시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CS 많이 처리해 주시고. 구매 대행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노력하는 만큼 버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다. 그냥 되게 솔직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사실은 이 사업이라는 게 그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풍파를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 옆에 갑자기 누구 생기면 망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고 되게 변수들이 많은데 이 구매 대행 시장만큼은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하는 만큼 번다.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자본이 일단 처음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PC방 할 때는 돈을 굉장히 처음에 많이 썼었는데 구매 대행은 사실 사업자 등록하고 그런 부분에서만 돈이 좀 들잖아요. 플랫폼 입점하고 이럴 때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벌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자동화만 시켜 넣으면 그 캐시를 통해서 뭔가 다른 걸 더 해볼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이죠.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좀 힘든 건데 그러면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고 계세요? 작년에는 제가 한 평균 2억 정도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떨어졌어요. 1억 5천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1억 이상의 매출을 내신 게 언제부터신? 재작년 9월 제가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4개월 차 때쯤에 3, 4개월 차쯤에 이제 혼자서요? 혼자서죠. 아... 저 집에서 했었어요. 처음에 집에서 했고 17시간 자고 네네 일하실 그때죠. 때 그때죠. 와, 1억 3천이었어요. 1억 3천. 일본의 식품 카테고리가 되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쵸. 지금 그것도 취급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그러니까 일본이 그 가공식품이 되게 잘 팔리잖아요. 뭐 과자, 젤리 뭐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 같이 지금 국내에 있는 온라인 셀러들은 취급하기가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매 일본 현지에 계신 분들이 도매로 이렇게 떼어서 싸게 떼어서 파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저희가 경쟁이 안 돼요. 그 카테고리는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게 과자나 이런 식품들은 재고가 거의 무한이잖아요. 사실 과자가 품절됐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고인물들이 되게 많이 있는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진입을 안 했습니다. 그거 외에 틈새 시장을 노리시고 꼭 틈새가 아니어도 그거 아니어도 팔만한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고인물들은 식품이 가장 잘 팔리고 재고도 무한정이니까 거기에 되게 집중이 돼 있고 그런 외의 카테고리에선 사실 고인물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선 저희 국내 셀러들이 진입할 만한 그런 데가 있는 거고. 엔저 영상이 대표님의 수입에 큰 영향이 있었나요? 네, 엔저가 굉장히 갑자기 800원대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 엔저 현상을 아이템 스카우트에 그냥 검색만 해보셔도 엔저라고 검색해보시면 네. 엔화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검색량이 팍 치고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맞춰서 일본 구매 대행 수요도 높아져요. 그럼 제 매출도 덩달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마진으로 예를 들어 따지고 보면 그때 상품을 올리면 다 거기
거기에 맞춰서 마진을 다 책정해요, 셀러들이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그게 마진이 막 엄청나게 높아진다기보단 그냥 더 많이 팔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매출량이 증가한다라고 네, 종합적인 생각하면 매출량이 되네요. 증가하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많아지니까요. 네네. 지금 매출이 월 1억 3천에서 1억 5천 거기서 혹시 마진율을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보통 한 직원을 안 쓰신다면 혼자 하신다면 저는 재작년에 혼자 했을 때는 한 20% 넘게 먹고 막 그랬었어요. 1억 3천 팔았을 때 그때 딱 처음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을 좀 쓰게 되면 보통 한 10%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 근로소득 기준으로 좀 벌기 힘든 금액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에 PC방을 운영하셨을 때와 그 삶의 질에 좀 차이가 생기셨나요? 사실 PC방 할 때도 그것도 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당연히 폐업할 때는 당연히 거의 못 벌었었는데 잘 벌 때는 사실 잘 벌긴 했었거든요, PC방도. 근데 일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 자체는 PC방이 훨씬 좋았어요. 제가 사장이니까 게임도 막 하고 즐거웠는데 구매대행도 물론 즐겁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매대행이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미래를 봤을 때는 당연히 PC방의 미래보다는 이런 온라인 셀링 쪽 미래가 훨씬 좋은 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PC방에서 게임도 하시고 네, 게임 많이 했죠. 그 저도 많이 봤어요. PC방 가면 사장님들이 앉아서 게임하시다가 손님 오면 갑자기 나와가지고 카운터에서 계산해 주시고 아, 저 PC방 자동화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하고. 그럼 진짜 편하시긴 하셨겠네요. 아, 네. 막 그러면 그 수입의 차이는 많이 없으신가요? 정말 잘 벌면은 포텐 자체는 구매 대행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PC방은 거의 한계가 있는 사업이고 제가 봤을 때. 막 제가 대수를 막 200대, 300대 했으면은 더 많이 벌었겠지만 그렇게 소규모였기 때문에 한계가 그 정도였다라고 치면 구매 대행은 자기가 하는 만큼 더 벌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거든요. 그러면 카메님은 본인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시작한 지 2년이 안 됐잖아요. 아직 2년 안 됐는데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고 있는 단계다.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메님에게 있어서 성공은 어떤 의미예요? 이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성공이라는 걸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라나? 저는 제가 마지막 성공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사실 쉬는 걸 좋아해요. 지금은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저한테 있어서 성공은 제가 10년 내로 은퇴하는 게 사실은 목표라서 제가 지금 39인데 50 되기 전에 은퇴를 하는 거를 의미라고 하긴 그렇고 목표라고 했을 때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신가요? 은퇴하시고? 저는 막 그리스 이런 데 좀 가보고 싶고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싶어요. 해외로. 여행을 많이 다니긴 했지만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해외로 나가서 좀 돌아다니고 싶은 꿈이 있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이 업 자체가 해외를 나가서 일을 하기에는 여행을 막 많이 다니기에도 좀 힘들고 나중에 은퇴하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바짝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야죠. 카메님에게 있어서 성공의 측정의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진짜 명확하게 있는데 저는 항상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워요. 제가 원래는 무계획이거든요. P라서 되게 무계획으로 살았었는데 이 업을 하면서는 진짜 좀 계획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사람 자체가 제가. 저는 항상 구매대행 처음에는 매출이 목표였고 뭐 어느 정도 버는 게 목표였고 그 다음으로 강의가 목표였고 지금 또 다음 목표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갈 때마다 조그맣게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안에서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는데 이래저래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근데 어쨌든 이뤄내면 그럼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한 단계 내가 올라갔구나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제가 좀 계속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항상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네, 뭐 중간에 이렇게 꺾이더라도 네. 결국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막 매출이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도 매출이 막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지금 다음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이뤘냐 못 이뤘냐 이루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오늘 하루를 내가 목표를 위해서 뭘 했냐 실제로 그런 거를 막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결국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성을 혹시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일단 저는 사실 일본 구매 대행으로 진입을 했었고 지금 일본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일본에서 제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국가를 확장하신다거나 브랜드 병행 수입을 하신다거나 뭐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일본 쪽에서 좀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에서 큰 굴곡을 경험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정말 큰 굴곡은 이제 그 PC방이 힘들어져서 폐업을 했을 때 사실은 제가 폐업을 하고 한 달인가 2달 쉬고 구매 대행을 했는데 구매 대행 결과도 좀 빨리 나왔던 편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짧은 시간에 또 뭔가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폐업을 하기 전에 한 1, 2년 정도를 되게 매출이 거의 뭐
돈 버는 게 약간 전무했다. 그냥 생활비 정도 버는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1, 2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뭘 해야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었는데 다행히 좀 좋은 길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되게 많이 네네. 좀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그거 없었으면 사실 힘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 구매 대행이나 온라인 셀링, 뭐 부업, 뭐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장 자체는 온라인 시장 자체는 정말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도를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만 하시면서 영상만 찾아보고 이러지 마시고 실제로 뭐라도 하나 해보시면서 실천을 하시는 그런 셀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